붉게 상기된 얼굴, 거칠어지는 숨소리에 간신히 붙잡던 이성조차 마비되어 버렸다. 천천히 빨아지세요. 몸이 오싹거려. 오랜만이라 그런 거야? 이런 모습 보여주기 부끄러운데? 인혁 씨, 여기 갑갑하죠? 내가 도와줄게요. 희고 섬세한 내 손으로 커져버린 인혁 씨의 욕정을 훑어내리고 있었다. 인혁 씨, 만져주니깐 좋아? 서진 씨, 나올 것 같아요. 그만, 인혁 씨, 싸도 돼요. 흠뻑 젖은 서진 씨를 보고 나서야 머리가 차갑게 식었다. 인혁 씨, 기분 좋았어요? 참기 힘들어지면 언제든 저를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우사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재미있는 사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35살이죠. 한때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요리 연구가였어요.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성공한 방송인이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커리어에 사랑하는 남편까지 있었죠. 완벽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 태준이가 제 프로그램 PD와 바람을 피웠거든요. 얼마나 배신감이 컸는지. 그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방송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제 요리에 대한 열정까지도 모든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찾은 강원도 산골의 작은 펜션, 달빛 정원이었어요. 이름부터가 마음을 끌었죠. 가을 저녁, 차를 몰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공기가 차가웠고 단풍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줬어요. 펜션에서 나온 남자분을 보는 순간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젊고 단정한 분이었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산골 펜션 사장님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한 윤서진입니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사람들 앞에서 밝게 웃으며 요리를 선보이던 그때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지만 울어서 부은 눈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펜션 사장님, 강인혁 씨는 저를 알아보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셨어요. 그게 고마웠어요. 유명하다고 해서 특별히 대접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 정도 머물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사실 계획 없이 온 거였어요. 그냥 당분간 사람들과 떨어져 있고 싶었을 뿐이었죠. 인혁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고마웠습니다. 방에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며 지낼까? 그때 떠오른 게 요리였어요. 상처받고 지쳤지만 요리만큼은 제게 여전히 위안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단히 뭔가 만들어 먹을까 해서요. 부엌 사용해도 될까요? 인혁 씨가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던 것 같아요. 작지만 진짜 미소였죠. 첫날 밤 부엌에서 간단한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칼질을 하고 재료를 다루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문득 현실이 떠오르면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제 모습을 인혁 씨가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나 봐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인혁 씨도 저처럼 뭔가를 잃고 여기까지 온 분이셨더라고요. 상처받은 영혼이 상처받은 영혼을 알아보는 걸까요? 사흘째 되던 날 큰 태풍이 왔어요. 오후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저녁 무렵에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거셌죠.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순간 깜깜해지니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둠을 무서워했거든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공황발작이었죠. 그때 인혁 씨가 손전등을 들고 달려오셨어요. 서진 씨, 괜찮으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인혁 씨가 제 손을 잡고 가슴에 올려놓으셨어요. 제 심정 박동에 맞춰서 숨 쉬세요. 하나, 둘, 셋. 너무 당황한 상황이었지만 그 따뜻한 손길과 차분한 목소리가 저를 진정시켜줬어요. 마치 전문가처럼 정확하게 대처해 주셨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오랫동안 누군가가 제게 괜찮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점차 호흡이 안정되면서 생각했어요. 이분은 대체 누구실까?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의료 관계자이신 건 아닐까? 혹시 의료 관계자세요? 너무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은데. 인혁 씨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얼버무리듯 대답하셨죠. 그때부터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분에게는 뭔가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있구나. 태풍이 지나간 후 저희 관계가 조금 달라졌어요. 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거든요. 저는 매일 부엌에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고 인혁 씨는 항상 제일 먼저 맛을 봐주셨어요. 인혁 씨, 이 소스 맛 좀 봐주세요. 정말 솔직한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맛있으면 정말 맛있다고, 좀 부족하면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방송에서 듣던 그런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이었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제가 프로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의 저는 그냥 모든 걸 잃고 도망친 여자일 뿐인데. 그런데 인혁 씨와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의학 지식이 너무 정확하셨거든요. 한 번은 제가 면역력에 좋은 수프를 만들었는데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세포 활성화에 도움이 되죠. 너무 전문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건강에 관심 많은 일반인 수준이 아니었어요. 인혁 씨, 정말 궁금한데요. 대체 뭘 하셨던 분이에요? 물어볼 때마다 애매하게 넘어가셨어요. 점점 더 궁금해졌죠? 어느 날 요리하다가 실수로 칼에 손을 베었어요. 꽤 깊게 베어서 피가 많이 났는데 인혁 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봉합하는 솜씨가 정말 의사 같았어요. 아니, 의사였어요. 확신했죠. 선생님, 의사시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고백하셨어요. 예전에 잠깐 의사였다고. 하지만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죠.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인혁 씨도 저처럼 뭔가 큰 상처를 안고 계시는구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했지만 억지로 묻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도 남들이 제 상처를 파헤치면 힘들거든요. 상처를 치료받으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인혁 씨와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이상했어요.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그런데 자꾸만 인혁 씨 생각이 났어요. 따뜻했거든요. 저를 윤서진이 아니라 그냥 서진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후 펜션 주변을 함께 산책했어요.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그 아름다운 풍경보다 인혁 씨와 나누는 대화가 더 소중했어요. 인혁 씨는 어떻게 여기서 펜션을 하게 되셨어요? 인혁 씨도 도시 생활이 힘들어서 여기 왔다고 하셨어요. 저와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았죠. 저도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의 배신에 대해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나니 조금 후련했어요. 그런데 산책 중에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인혁 씨가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 순간 인혁 씨 품에 안겼는데 얼굴이 정말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왔어요. 인혁 씨 생각만 계속 났거든요. 이상했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과거는 그리 쉽게 저를 놔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악몽을 꿨어요. 태준이와 PD가 함께 있는 모습, 제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그때의 기억들. 아니야, 안 돼. 비명을 지르며 깼는데 인혁 씨가 달려오셨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창피했지만 인혁 씨가 조용히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제가 정말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왔는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인혁 씨, 저 사실 윤서진 맞아요. TV에 나오던 요리 연구가요. 인혁 씨는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모른 척 해주신 거였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럼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유명하다고 해서 특별히 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서진 씨일 뿐이니까요. 그 말에 정말 울컥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가 저를 진짜 저로 봐준다고 느낀 건 처음이었거든요. 모든 게 가짜였다고, 남편도 프로그램도 제 행복도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했을 때 인혁 씨가 말씀하셨어요. 가짜가 아니에요. 서진 씨의 요리는 진짜입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 요리에 대한 열정만큼은 진짜라고, 그런 마음으로 만든 요리가 가짜일 리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인혁 씨는 정말 특별해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면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평안함을 느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매일 새로운 요리를 개발했고, 인혁 씨는 제일 정직한 맛보기 전문가가 되어주셨어요. 어느 날은 면역력에 좋은 수프를 만들었는데, 인혁 씨가 또 전문가처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놓치지 않았죠. 인혁 씨, 정말 궁금한데요. 대체 뭘 하셨던 분이에요? 의학 지식이 너무 정확해요. 결국 알게 됐어요. 인혁 씨가 정말 의사셨다는 걸. 하지만 무슨 사연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제가 칼에 베었을 때 인혁 씨의 솜씨를 보고 확신했죠. 이분은 정말 뛰어난 의사셨구나. 그런데 왜 여기서 펜션을 하고 계실까? 상처를 치료해 주시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첫 번째 키스를 나눴어요. 정말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느꼈죠. 이런 감정이 다시 생길 줄은 몰랐어요. 더 이상 안 돼요, 인혁 씨. 여긴 우리만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 아무도 없으니까 더 좋은 건가? 내 가슴을 보는 인혁 씨 눈빛을 못 보겠어. 부끄러워. 너무 뚫어져라 보는 거 아니야? 인혁 씨 때문에 다 젖은 것 같다. 인혁 씨, 이제 그만 보세요. 그만 보고 만져주세요. 규칙적인 흔들림에 온몸이 더욱 뜨거워졌고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맴돌았다. 내 안이 인혁 씨로 가득 채워줬어. 너무 따뜻해.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인혁 씨 친구분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정우라는 분이셨는데 현직 의사셨어요. 저녁을 함께 먹다가 정우 씨가 실수하셨어요. 인혁 씨가 의대를 나왔다는 걸 말해버리신 거죠.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인혁 씨가 진짜 의사셨다는 걸. 인혁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밖에서 이야기했어요. 달빛이 밝은 밤이었는데 인혁 씨가 드디어 인정하셨어요. 의사가 맞다고. 하지만 복잡한 사연이 있다고 하셨죠.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언제든 말하고 싶을 때 말해달라고. 저도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상처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우 씨가 떠난 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동거한다는 둥, 미혼 남녀가 한 지붕 아래 있는 게 문제라는 둥. 특히 이장 부인 김소영 씨가 심했어요. 직접 찾아와서 험담을 늘어놓기도 했죠.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인혁 씨가 더 상처받을까봐 참았어요. 그런데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태준이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서진아,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정말 보기 싫었어요. 그 오만한 표정,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 태도. 방송국에서 복귀 제안이 들어왔다고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관심 없었어요. 이제는 그런 가짜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준이가 인혁 씨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인혁 씨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단지 시골 펜션 주인이라는 이유로 깔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태준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인혁 씨가 의료사고로 면허를 박탈당했다고. 그것도 자기 아내를 살리지 못해서 면허를 잃었다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인혁 씨가 왜 여기서 숨어 살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지. 인혁 씨가 결국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3년 전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실려온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의사로서 냉정함을 잃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날 밤 인혁 씨와 진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남편 이야기도 하고 인혁 씨의 아내 이야기도 들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됐죠. 인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냉정할 수 있겠어요. 인혁 씨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었으니까요. 서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저와 계속 더 좋아하게 됐어요. 진심이었어요. 진짜 인혁 씨를 알게 된 거였거든요. 얼마나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과 사랑에 빠진 제가 행복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눴어요. 서로의 상처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히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태준의 방해는 계속됐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죠. 특히 소영 씨는 의료사고 일으킨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되는 거냐며 노골적으로 반대했어요. 인혁 씨가 미안해 하셨어요. 저 때문에 제가 힘들어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었거든요. 결국 태준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방송국 사람들과 함께였어요. 새 프로그램 메인 MC로 복귀하라는 거였죠. 거절했더니 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5억이라는 돈,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건 인혁 씨가 상처받는 모습이었어요. 태준이 인혁 씨를 무시하고 깔보는 말들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떠나야겠다고. 제가 여기 있으면 인혁 씨가 계속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인혁 씨, 저 떠날래요. 정말 힘든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인혁 씨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밤 달빛 아래서 산책을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는데 이별을 앞두고 있다니. 후회 안 해요? 후회요? 인혁 씨를 만난 걸요? 절대 후회 안 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인혁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거든요. 마지막 키스를 나눴어요. 달빛이 참 밝았는데 그 달빛이 저희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인혁 씨도 다시 의사로 돌아가세요. 당신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다음날 아침 떠났어요.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아서 그냥 앞만 보고 갔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마음은 계속 달빛 정원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혁 씨의 마지막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당신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저를 살려주셨다고 했던 그 말.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치유의 요리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내용이었어요. 인혁 씨에게서 배운 치유의 의미를 음식에 담고 싶었거든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출연료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때 생각했죠. 이 돈으로 인혁 씨를 도울 수 있겠구나.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인혁 씨가 마을에서 작은 진료소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식 면허는 없지만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역시 인혁 씨는 의사셨구나 싶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인혁 씨의 의사면허 복권을 도와드리자고. 제가 번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어요. 6개월 만에 다시 달빛 정원을 찾았을 때의 기분, 정말 설렜어요. 인혁 씨가 어떻게 지내셨을까,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안녕하세요, 인혁 씨. 6개월 만에 다시 본 인혁 씨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이셨어요. 마을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다시 의사로서의 자신감을 찾으신 것 같았거든요. 서진 씨, 어떻게? 놀라시는 모습이 귀여우셨어요. 저도 많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인혁 씨 의사면허 복권을 위한 변호사 계약서예요. 제가 방송 출연료로 모든 비용을 댈 거예요. 인혁 씨가 정말 놀라셨어요. 이런 걸 왜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이 다시 정식 의사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의사예요. 저를 치유해 주셨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인혁 씨는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상처받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서진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6개월 동안 서울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단순히 유명해지고 싶어서 요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 요리하는 거였어요. 인혁 씨가 가르쳐 주신 거였죠. 그럼 우리는 인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을 때 저도 두근거렸어요. 6개월 동안 계속 생각했던 말이었거든요. 제가 먼저 인혁 씨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진짜로요. 달빛이 밝은 밤이었어요. 6개월 전 이별했던 그날과 똑같이 달빛이 밝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 약속해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진심이었어요. 처음에는 태준과의 문제, 마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도망쳤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인혁 씨를 위해서라면, 우리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도 약속합니다. 서진 씨를 평생 지켜드릴게요. 인혁 씨의 약속을 들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1년 후 인혁 씨는 의사 면허를 되찾으셨고 저희는 결혼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법정에서 면허 복권 판결을 들었을 때 인혁 씨가 우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서진 씨 덕분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웠어요. 인혁 씨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저희는 마을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인혁 씨는 환자들을 진료하시고 저는 환자들을 위한 치유 요리를 만들어 드려요. 정말 보람찬 일이에요. 처음에는 서울의 방송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잘 나가던 방송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걸. 화려한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보고 요리하는 것보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진짜 마음을 담아 요리하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요. 환자분들이 제 요리를 드시고 맛있다, 기운이 난다고 말씀해 주실 때의 기분. 방송에서 봤던 어떤 찬사보다 더 값진 것 같아요. 가끔 달빛이 밝은 밤이면 인혁 씨와 함께 펜션 마당을 산책해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만약 그날 제가 달빛 정원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는 지금도 서울에서 가짜 미소를 지으며 진짜 제 마음은 숨긴 채 살고 있었을 거예요. 태준의 배신에 상처받아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인혁 씨를 만나서 알게 됐어요. 진정한 사랑이 어떤 건지,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고 치유해 나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인혁 씨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제가 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혼자서 자책하며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환자들을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셨어요. 서진 씨,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혁 씨가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요. 저도 매일 그 생각을 해요. 서진 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달빛 정원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 이야기,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쭉 계속될 거고요. 가끔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기적 같을 수 있구나. 상처받은 영혼끼리 만나서 서로를 구원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피어날 수 있구나. 달빛 아래서 했던 그 약속들, 저희는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키고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겠다는 그 약속들을요.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윤서진이라는 한 여자가 달빛 정원에서 진짜 사랑을 찾은 이야기. 그리고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